혼불 최명희 제1부 흔들리는 바람. 그다지 쾌청하지만은 않은 날씨의 음력 10월 추순 어느 날 대밭이 마을을 에워싼 대실에서는 한바닥 큰 일이 벌어졌다. 남원군 매안골 이씨 문중에서 온 신랑 강모와 대실 큰집 허담네 맏딸 효원과의 혼인식이 있다. 허신의 앞마당에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마을 사람들의 찬탄과 탄성으로 혼인식은 시작되는데 표주박을 바꿔주는 순서에서 청실홍실이 그만 얽히고 만다. 나이 어린 신랑은 신부의 우람한 체격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촌동생 강실의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 먼저 잠을 자버리고 신랑의 홀로 앉은 신부는 자신을 올가매는 두꺼운 신복을 스스로 갈아입고 신혼 첫날을 꼬박 세운다. 혼인을 마치고 매안에 돌아온 강모는 새해가 되도록 재행을 가지 않아 할머니이자 이씨 문중 종부 청암부인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청암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독하게 부인복도 없던 시부, 자진한 시모, 혼인식 때 한 번 보고 운명을 달리한 남편 등에도 불구하고 기체를 양자로 길러가며 무너져가던 이씨 문중을 오천섬지기로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산을 깎아 사시사철 푸른 물이 넘실대는 저수지, 청호를 만들었던 대쪽 같은 인물이다. 허나 강모가 음악 공부에만 마음이 있어 자식 볼 생각을 안 하니 청암부인은 그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다. 한편 혼인한 지 만 1년이 되어 효원은 매안에 신행을 온다. 그러나 강모는 신행 온 그날 하루만 아주 늦어서야 효원의 건넌방으로 들어와 별안간 일본으로 유학 간다는 말을 남긴 채 나가버리고 그 둘은 아직까지 합궁도 못한 상태다. 보고 싶은 대실 식구들과 재행날 홍두깨로 두들겨 맞던 강모 생각이 어우러져 효원은 매일 밤 잠에 들지 못하고 날이 새도록 등불을 켜놓는데 이 광경을 본 강모 모친 율촌 부인은 얼른 잠에 들 것을 권하며 자신의 저고리 한번 만들어 길쌈에 취미를 들 것을 권유한다. 친정을 꼬집어 비판하는 율촌 부인에게 치욕을 느낀 효원은 오히려 밤을 꼴딱 새 저고리를 만들어 오고 그 길을 알아챈 율촌 부인은 보란듯이 저고리를 마당에 내던지며 역정을 내며 둘의 사이는 점점 틀어진다. 효원은 웬만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흡월정을 해내며 청암 부인의 뜻을 따르려 하고 강모는 할머니 손에 밀려 건넌방으로 들여보내진다. 한편 조선의 상황은 날로 극심해지고 옆나라 일본의 약탈과 양곡 반출은 날이 갈수록 약화된다. 다행히 기표가 타협을 어떻게 했는지 이씨 문중만은 일본의 공출을 피해가지만 마을 사람들은 곡식, 황소, 왕골, 쇠, 빈병은 물론이고 걸레나 잡초마저 공출해가는 판국에 미칠 노릇이다. 일본 유학을 결심한 강모가 바이올린을 들고 사랑채를 찾자 강모 부친 기체는 크게 역정을 내며 강모를 쫓아내버리고 마루로 나온 강모는 강실을 떠올리며 제 입장을 한탄한다. 때는 일본의 공출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하늘이 노했는지 급기야 수십 년간 없었던 보기 드문 가뭄까지 덮쳤다. 여기저기서 애어른들이 황달에 걸리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나 잡초를 캐먹는 지경까지 치달았다. 기나긴 가뭄에 청암 부인이 만든 저수지는 밑바닥에 숨은 조개바위의 등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이웃 애를 무시한 채 저수지 밑바닥의 물고기들을 몰래 건져내 재 배불리기에 바쁘다. 단골레 무당의 진행으로 마을에 영혼 결혼식이 있던 날 매안은 어둠에 묻혀 조용하기만 한데 굿소리만 쟁쟁하다. 오륙골레는 구판을 도와주러 올라가 봐야지 하지만 홀로 남은 강실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다. 큰집 청암 부인 내에 올라가 있으라는 어머니의 분부대로 강실은 큰집의 마당에 들어서는데 그곳에서 회한에 젖은 강모를 맞닥뜨린다. 강모는 오랜만에 강실의 모습에 더욱 정신이 아득해져 온다. 그는 어느 맘이 들었는지 큰집 뒷견으로 돌아 굿판을 몰래 구경하자 한다. 말없이 따라 나온 강실과 한참 굿을 구경하고 있던 강모는
징소리 때문인지 애끓는 울음소리 때문인지 혼란스러워진 마음으로 옆에 있던 강씨를 어깨로 안고 풀썩 쓰러진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강모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황망해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도망치듯이 효원이 있는 건넌방으로 들이닥친다. 아닌 밤중에 기습을 받은 효원은 강모를 거절하려 하나 어디에서 화가 났는지 모를 강모의 분노로 예기치 않게 첫날 밤을 맞는 꼴이 되었다. 그 뒤 강실과 효원 둘 다 볼 면목이 없는 강모는 전주에 있는 학교로 떠나버리고 어느덧 그이는 졸업을 해 사촌형 강태와 함께 나란히 전주부청에 일자리를 얻었다. 직원들은 일을 끝나면 늘 하던 마냥 일본식 요리집으로 회식을 가는데 그곳에서 강모는 오유기라는 소녀 기생을 만난다. 강모는 자신에게 문중의 법도라든가 종부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유로움에 마음이 놓인 나머지 오유기와 밤중에 데이트를 하는가 하면 그녀를 위해 전주부청의 돈을 하나둘 빼돌린 것이 결국 300환이나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전주부청은 발칵 뒤집혔고 강모는 퇴직당한 것은 물론이요 옥살이까지 하나 소식을 들은 기표가 300환을 어찌어찌 마련해와 풀려나고 전주 집으로 붙들려 온다. 율촌댁은 그저 오육기를 첩으로라도 맞이하게 하고 강모의 아들 철제까지 탄생한 데다 청한 부인의 기력도 다 하신 판이니 강모가 매안에 살아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기체의 위험을 못 견뎌 전주로 다시 가버리고 강모와의 소문 때문인지 좀처럼 시집을 가지 못하는 강실은 떠나버린 강모에게 알 수 없는 애증을 품는다.